오늘의 주제는 섹스 중독입니다. 맞아요. 섹스 중독. 세 가지로 나뉜데요. 첫 번째가 스스로 조절이 안 된다. 두 번째로는 세 번째로는 성공한 남자의 모습을 쫙 그려요. 이면에 있는 그림자를 싹 보여주는 거예요. 회사에서 포르노를 본다든지 그런 거에 탐닉하는 거예요. 여자 색정광이 4시간 반 동안 자신의 스토리를 쭉 풀어나가는 풀어놔야죠. 내용입니다. 섹스 중독이 정말 끝판왕으로 가면 성 기능에 장애가 오잖아요. 맞아요. 조가 이것까지 겪어요. 친구들이랑 내기를 하거든요. 기차에서 누가 더 많은 남성과 관계를 하는가. 게임을 했는데 여기서 게임만 하면 되는데 아 왜? 잠깐 관계가 소원해진 와이프가 진지하게 바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 들켰어요? 여자 생겼냐? 아.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성과 함께 난쌤입니다. 네, 크림 작가입니다. 이제 코너 이름이 생겼습니다. 네, 저희가 엄청 막 네. 투표를 하고 뭐 하고 하다가 결국은 결국 우리 맘대로 쳤어요. 저희 작가님이 만드신 성과 함께. 성과 함께 코너로 진행을 하려고 네, 합니다. 영화 리뷰나 또 드라마, 넷플릭스, 동영상, 뭐 책 다 소개해드리는 시간 가질게요. 성과 함께 뭐 다 포괄된 이름이니까 성 이슈를 좀 다뤄보겠습니다. 라이브에서. 오늘의 주제는 섹스 중독입니다. 맞아요. 섹스 중독. 우리나라 말로는 성욕 과잉증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성욕 과잉증? 과잉증. 네, 성욕 과잉증.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고 자신이 조절할 수 있다면 이런 섹스 중독 혹은 성 중독으로 단정 지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반대로 진짜 빈도가 많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이 무너져 버리고 우리가 이거를 제어할 수 없는 상황을 이제 성 중독이라고 돼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세 가지로 나뉜데요. 첫 번째가 스스로 조절이 안 된다. 스스로 조절이 안 되는 거. 두 번째로는 부정적인 결과가 계속 나옴에도 불구하고 끊을 수 없다. 그리고 세 계속 번째로는 과몰입되는 거죠. 그리고 좀 강박이 생긴다. 그래서 이거 세 개로 크게 보고 있기는 하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조사한 거에서는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잉되고 아까 더 난쌤이 얘기한 자극적인 걸 찾나요? 조절하지 못한다는 게 이런 말이겠죠. 계속 그렇게 만족감이 없으니까 계속 찾게 되고 우리나라는 성 중독, 성욕 과잉증 환자가 약 5% 정도 있다고 해요. 네. 생각보다 많은데요? 그쵸.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막 흔히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내가 이렇게 진단하거나 내가 성욕 과잉증, 섹스 중독자인가라고 의심해서 이렇게 진료를 받는 사람들이 약 5% 있다는 5%. 거는 적지 않은 거죠. 저희가 네. 생각하기에도 적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이런 섹스 중독을 나타낼 수 있는 영화를 좀 소개하면서 맞아요. 어떤 그런 섹스 중독에 관련된 것들을 좀 소개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 제가 끌고 온 영화는 Shame. 2011년도에 개봉했는데 2013년도에 많이 알려졌어요. 그 영화인데 백인 남자, 성공한 남자의 모습을 쫙 그려요. 초반부터 핸섬하게 나오니까 괜찮은 직장에 잘 살고 있는 모습들을 막 그려줍니다. 멋있는 네, 사람이네요. 되게 자기 일도 막 프로그래머라서 되게 보여지는 것들이 비주얼들이 꽤나 멋있게 나와요. 사회적으로 성공한 이미지. 네, 그래서 외모까지 이렇게 부러울 정도로 부러움 없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는 자신만의 어떤 삶을 막 조명하는데 그 이면에 있는 그림자를 싹 보여주는 거예요. 뭐가 나올까? 회사에서 포르노를 본다든지. 어머. 너무 싫어.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막 포르노를 틀어놓고 막 그런 거에 탐닉하는 거예요. 막. 그리고 막 화상으로 막 그런 화상 않네. 섹스 팅 이런 것들을 막 하고 막 멈추지 않아요. 계속. 그리고 지나가는 여성들을 보면서 그 젠틀한 사람이 막 계속 쳐다보고 회전문을 열어주고 그 여성이 지나가면 막 그 여성에 대해서 막 되게 쳐다보고 그러니까 위아래로 다 훑고 막 그 느낌이 하여튼 되게 깔끔한 느낌이 깔끔한 느낌이 아니에요. 찝찝하게. 사람들이 이제 한순간 영화에 딱 몰입하면 이 새끼 이거 이런 느낌. 위험한데. 되게 찝찝한 느낌의 어떤 이런 중독자의 모습을 쫙 계속 비춰주니까 초반에 약간 언짢은 듯한 느낌으로 볼 수가 있고요. 섹스 중독의 어떤 모습들을 다양하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영화 도입 부분이 딱 진행이 되고 어느 날 여동생 CC가 딱 찾아와요. 가수인데 상반적으로 이 여동생은 막 사랑을 갈구하고 다니는 캐릭터예요.
되게 비슷하면서도 좀 결이 다르네요. 그렇죠. 막 이쪽은 오히려 그런 탐닉을 막 찾아 헤매는데 여동생은 막 남자친구랑 막 잘 안 되면 막 가서 찌질하게 막 바지끄레기 딱 잡고 막 이런 모습들 나와요. 이 둘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는 모습 속에 결국은 관계에 대한 공허함, 아까 인간적인 외로움이라고 했죠. 그 외로움들이 어떻게 이들 남매에서 풀어갈 수 있을까? 근데 스포는 아니지만 마지막에 약간 희망적인 어떤 메시지가 메시지를 주면서 있나요? 끝나요. 네. 근데 저도 사실 작가님이 이 영화를 하신다는 걸 듣고 저도 조금 이렇게 보다가 오긴 했거든요. 네. 솔직하게 저는 약간 보면서 이 오빠가 여동생을 약간 그렇게 할 것 같죠? 사랑한 건 아닐까? 그러니까 라는 그런 약간 표현들도 많이 있긴 해요. 그런 모먼트가 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좀 그래서 있어요. 비춰지고. 그래서 이 남성이 내 사랑을 표현할 수 없는 상대이기에 다른 거에 탐닉한 건 아닐까? 저 혼자만의 또 이렇게 생각을 그 막 이렇게 해석들도 많이 해봤거든요. 있어요. 네. 되게 그 이중적 표현들이긴 한데 중의적으로. 근데 그렇게 봐도 영화가 더 재밌어요. 아, 그래요? 그렇게 봐도 약간의 근친 모드로 봐도 그러면서 주는 메시지의 흐름도 괜찮아요. 보는 내내 그리고 약간 먹먹해요. 그래서 막 야한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보면 안 돼. 인간적인 면을 좀 봤으면 좋겠고 그 배드신을 기대하시는 분들은 보지 마세요. 그 정도예요? 좀 이렇게 끊겨요. 네. 그래서 뭐가 끊겨? 희망적인 징조를 보여주는 것까지 마무리가 좀 잘 되긴 하는데 뭐 그 마지막 결말의 해석도 난쌤이 보여주는 이 방향과 그런 것들을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좀 여러 가지 방향이 네, 있으니까 다각면으로 열린 결말은 아니지만 하여튼 되게 희망이 이렇게 징조로 보이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섹스 중독하면 굉장히 그 영화 자체가 가벼울 거라고 생각하지만 되게 전혀? 되게 무거운 영화 중에 하나니까. 너무 무거워가지고. 네, 어떻게 보면 인간의 깊이를 좀 볼 수 있는, 아까 난쌤이 폭이라고 얘기했는데 폭을 좀 느낄 수 있는 영화. 그런가 봐요. 네,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 섹스 중독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쉐임을 그래서 한번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시간이 되신다면 이 쉐임이란 영화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네네. 같은데, 쉐임의 주인공은 남성, 제가 준비한 섹스 중독의 주인공은 여성. 입니다. 근데 이 영화는 너무너무 유명한 영화라서 보신 제목 얘기하면 다 아실 것 분들도 같아요.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화 제목 자체가 그냥 ним포매니악이라는 영화를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여자 색정광이 4시간 반 동안 자신의 스토리를 쭉 풀어나가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영화에 엄청나게 큰 반전이 있어서 제가 보다가 진짜 한번 욕을 한번 내뱉기는 했는데, 굉장히 지식이 많은 남성과 정말 섹스 중독을 일으키는 이 두 명의 구도로 4시간 반 동안 대화를 합니다. 제가 여기서 좀 되게 좋았던 단어는 어떤 게 있냐면, 날개가 있는데 날면 좀 어떤가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 여성분이 지속적으로 나는 죽일년이에요, 약간 이런 태도거든요. 나는 정말 씻을 수 없는 죄를 졌어요, 나는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라는 태도를 초질간 포지션을 가져가고 이 남성분은 아니다, 그럴 수 있다 라는 식의 이야기를 계속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 여성이 또 자신이 엄청 자존감이 무너지고 나는 정말 이 세상에서 없을 존재예요 라고 말을 하는 부분에서 이 남성분이 하는 말이, 날개가 있는데 날면 좀 어떠한가 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이야, 날개로 표현하니까 너무 좋다. 괜찮은 사람이네 라고 한 저를 한 대 쳤죠. 이게 날개로 표현하긴 했지만 어쨌든 색전체를 가진 여성이 끊임없이 막 그 섹스를 위해서 막 근데 그 막 기억이 나는 게 장마다 막 만족감을 느끼는 것 같지만 어쨌든 그걸 만족 못 느끼니까 계속 찾아가잖아요. 자기를 멈출 수 없고. 그게 막 기억이 나. 저는 날개로 표현하니까 참 그쵸. 포장 잘했네. 포장 잘했네. 근데 이게 저는 약간, 그리고 이 여자 주인공의 표정을 계속 지속적으로 봤는데, 배드신에서도 이렇게 표정을 지속적으로 봤는데 너무 신기한 게, 왜 섹스 중독이 정말 끝판왕으로 가면 성 기능에 장애가 오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부분, 이 여성, 그러니까 이 주인공 이름이 조인데, 조가 이것까지 겪어요.
그 과정들을 묘사했던 기억이 난다. 너무 초반에 연기 너무 잘했으니까. 너무 신기한 게 초반에 첫 섹스를 했었을 때는 어. 얼굴에 좋아하는 표정이 전혀 없어요. 그냥 계속 무미건조? 오히려 이게 뭐 하는 이게 짓인가? 뭐야? 이렇게 그리고 막 친구들이랑 내기를 하거든요. 맞아. 기차에서 누가 더 많은 기억난다. 남성과 관계를 하는가 어. 내기를 하는데 그 내기하는 씬마다 정말 저 야하지가 않고 이 여성의 표정이 그냥 이러고 있어요. 그게 기억이 나요. 초반에 맞아요. 그쵸? 무표정한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표정들이. 저는 시작이 잘못됐다. 섹스의 시작이 잘못됐다. 저는 이렇게 느꼈거든요. 맞아. 물론 중간에 이 여성이 이제 쾌감과 쾌락을 깨닫고 많은 남성들, 정말 수천 명의 남성들과 맞아요. 관계를 하죠. 이 영화상에서 어떻게 그리냐면 하루에 7, 8명이랑 관계를 맺는 걸로 나와요. 매일매일. 이거를 막 겪다가 탈이 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제 중독의 정말 최악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하나 겪어가는 거죠. 그 상황들을.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 기능에 장애가 오기 시작을 하고 관계를 하는데 느끼질 못합니다. 그러면서 소름 돋는 게 더 자극적인 걸 찾더라고요. 그치. 그러니까 내 몸에서 느껴지지 않으니까 자극적인 걸 찾는 게 이게 도파민 중독인가 봐요. 내성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뭐 어떻게 되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기 절정을 못 느끼는 이게 이제 그 이상은 자해거든요. 자해. 근데 이거를 탐닉하기 위해서 맞아요. 그래서 자해의 단계로 넘어갑니다. 맞아. 그래서 이제는 SM으로 넘어가요. 근데 그 묘사하는 장면도 안 아플까? 근데 이제 그게 막 보는 사람들은 아프게 표현하려고 더 그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단계로 보여지는 연기력이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끝내줬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이 영화가 되게 괜찮은 영화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쾌락을 추구하다가 어떠한 쾌락도 느껴버릴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 같고 맞아요. 오히려 그게 정말 작가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해의 단계로 넘어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보시면 아마 엄청난 반전도 있고 네. 꽤... 4시간을 견뎌내시면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원은 생각보다 잘 봐져요. 쑥 지나가죠. 네. 원은 정말 그냥 이 여자 주인공의 어떻게 지내왔는지의 삶에 조금 더 치중한다면 2부터는 그 중독의 하락을 보여주는 라인이라서 제가 보기에는 이 여성이 막 아기도 낳거든요. 아기도 낳고 사랑하는 사람도 분명히 생기는데 그냥 그 전에 봤었을 때는 이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서 관계의 결핍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 건가라고 하지만 막상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랑하는 사람과 아이를 버리고 또 나가요. 그러면서 이게 정말 그 인간의 밑바닥 끝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사실 좀 쉐임과 마찬가지로 탁해요. 그게 그 탁한 지점이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성욕구로만 저렇게 제일 최선의 최우선순위를 볼까에 우리가 거부감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걸 막 극단에서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제 우리가 감정적으로 저항이 오는 건데 약간 그런 찝찝함을 좀 잘 즐기면 이런 영화들이 재밌다. 재밌어. 막 탁하고 두통도 오고 네. 근데 또 멈추고 싶지 않아요. 또 다른 시선으로는 그것도 좋았어요. 그 이제 교양인과 대화를 하는데 교양인이 마지막쯤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가 한 일 아무것도 아니야. 사실 너가 남자였다면 이건 그냥 우스갯소리로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인데 근데 너가 여성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겪은 거야 라고 잠깐이지만 그 나오는 대목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또 약간 생각이 많아졌죠. 그러니까 이거 해석을 달리 해줄 때 느껴지는 우리가 또 받아들이는 감정들이 또 달라지잖아요. 그쵸. 근데 진짜 그 여성으로서 색전증을 막 보여주는 이거를 쫓아온 사람들이 이 해석에서 딱 뭔가 하나 딱 얻어맞은 듯한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그런 느낌도 있고 마지막에 또 얻어맞기도 하고. 그래요. 작가님 하나 또 뭐 있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 두 영화 비교해 보시면서 봐도 재밌을 것 같고 기회가 되면 좀 과할 테니까 또 하나는 넷플릭스 시리즈예요. 블랙미러 시즌 5. 너무 유명하죠. 이거 아마 지금
OCN에서도 광고 엄청 하고 있고 시즌 계속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네, 여기에서 스트라이킹 바이퍼스라는 편인데 무슨 뭐요? 스트라이킹 바이퍼스. 스트라이킹 바이퍼스. 간단하게 소개하면 주인공이 네. 그냥 무료한 거예요. 삶이 아내를 재미가 사랑하는데 막 이렇게 둘이 이제 그 결혼 생활이 되게 무료한 가운데 옛날 중마고 친구가 놀러 와서 이거 게임 VR이야 하자 재밌겠다. 하는데 이 무료함 속에 제일 친한 친구가 건넸는데 그게 그냥 약간의 자극이 돼서 되게 재밌어 한번 해보자 하는데 우연히 그냥 들어가서 게임을 하게 돼요. 상대 친구가 여성 캐릭터를 하고 난 남성 캐릭터를 해서 둘이 막 치고받고 싸우는데 한 대 맞으니까 아파. 너무 아파. 이 VR이 실제 같아. 그래가지고 뭐야 이거 하면서 막 재밌게 놀고 게임을 했는데 여기서 게임만 하면 되는데 왜? 잠깐 왜? 이렇게 오감이 다 느껴진다고? 게임만 해. 하고 둘이 약간 남녀 캐릭터가 코스튬으로 있잖아요. 맞나요? 거기서 갑자기 섹스를 해요. 왜? 근데 그걸 둘이 느껴버린 거야. 그래서 점점 그 와이프하고의 성관계는 멀어지고 여기에 게임에서만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약간 사이버 섹스 중독. 사이버 섹스 중독이에요. 이 테마는 딱 그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다가 보니까 어느 날 이제 그 관계가 소원해진 와이프가 진지하게 바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 여자 생겼냐? 근데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나 사실은 많이 노력도 했죠. 막 이걸 그만할래 하다가도 또 끌리는 하고 거야. 하다가 진짜 아내의 그 눈빛에 나 사실은 여기에 중독됐어 하고 얘기를 딱 꺼내요. 근데 그거를 와이프가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그쵸. 쉽지 않죠. 결론적으로는 그 게임을 끊지 않아요. 안 끊어요? 안 끊고 서로 자기 갈 길을 가. 이혼해요? 그거는 직접 넷플릭스로 봤으면 좋겠어요. 참을게요. 이혼은 아니고 뭔가 참겠습니다. 그 제목이 어쨌든 섹스 중독이잖아요. 우리 테마가 서로 중독되는 것들 찾아. 여기까지. 그러니까 서로 그 욕구에 대해서 끝까지 한번 가려고 하는 모습들로 이 드라마가 끝나니까요. 그게 끝이 납니까? 네. 다른 편도 재밌어요. 다른 편도 재밌는데 저한테 몰입감을 준 건 이거고 약간 병맛이야. 그래요. 지금 내용이 보고 그렇네. 나면 이 뭐야 하는데 이 찝찝함이 괜찮아요. 오늘 영화 쉐임을 얘기했지만 가장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건 내가 성적으로 막 중독돼 있는 모습들의 죄의식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인간적인 면을 자꾸 다른데 대체를 찾을 때 더 부끄러워지는 것 같아서 네,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싶네요. 인간애를 좀 찾아가자. 맞아요. 극복은 거기서 시작할 수 있잖아요. 앞으로도 성과 함께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